우리 아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미디어 노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신다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어떤 영상을 올려도 빠짐없이 달리는 댓글이 바로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용과 미디어 노출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노출을 해야 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더더욱이 요즘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다 보니 더 고민들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과 미디어 노출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적당히를 조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게 되면 더 보고 싶고 휴대폰 게임을 하게 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아이들 마음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019년 4월 24일 스마트폰 노출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어요. 만 2세에서 4세는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에 대한 노출을 하지 마세요. 또 만 1세 이하의 영아에게는 아예 노출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미국 소아과 학회와 캐나다 소아과 협회에서는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영아에게는 전자기기에 대한 노출을 하면 안 되고 만 3세에서 만 5세는 하루 1시간, 만 6세에서 만 18세는 하루 2시간으로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고 주의력 결핍이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심할 경우 두뇌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노출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건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미디어나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겠죠. 만약 아이들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전자기기나 미디어를 노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뇌발달의 문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연령별로 0세에서 12세까지의 뇌발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꼭 참고해보세요. 만 0세에서 만 3세까지의 뇌발달이 정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만 5세에서 만 6세까지 급격하게 성장하고 만 12세가 되면 성인의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극이 굉장히 강한 전자기기나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자극이 약하고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나 놀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이의 놀이성은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학습입니다. 그때그때 배워야 하는 것을 놓치는 것도 큰일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만, 손으로만 까딱까딱 수동적인 아이가 되어버리면 다시 능동성이라든지 자발성, 주도성, 놀이성을 키워주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발달 지연입니다.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의 언어 자극을 위해 미디어 노출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의 언어 발달은 결국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을 자극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사람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고 다시 말하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자극이 되는 것이지, 미디어처럼 아이의 반응에는 무관하고 아이는 가만히 있고 일방향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에서는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 지연은 또 다른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켜놓았을 때 아이는 집중해서 봅니다. 여러 가지 시각과 소리 자극을 주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손끝으로 터치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작동이 됩니다. 만 20개월이 안 된 아이들도 스마트폰 화면에 터치를 하면서 쓱쓱 휙휙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손끝으로 다 해결하고 어려운 말이나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것이 다 가능한데 고작 20개월 아기가 말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보통 2돌 전후로 언어 폭발기가 온다고 했었죠. 언어 폭발기를 기다렸다가 언어 폭발기가 왔을 때 언어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양육자의 목소리, 사람의 음성으로 언어 자극을 주고
자극에 대해 아이가 반응하면 또 그 반응에 따라서 양육자가 반응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언어 지연 없이 두 돌 전후에 언어 폭발기가 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 자기조절력과 주의력 결핍. 처음 보여주기 시작할 때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조금만 보여줘야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도 하고 외식도 하고 조금 휴식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아이에게 익숙해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통제가 어려워지고 스스로 자기 조절이 어렵고, 나중에 자기 학습을 주도적으로 하고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집중력 결핍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 어릴 때부터 빠르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미숙. 발달을 이야기할 때는 뇌 발달을 떼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영유아기 전두엽과 변형계가 발달하는 이 시기에는 종합적인 사고,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었죠. 이 시기에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또 더 나아가면 또래와 어울리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겠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그리고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전자기기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소통 과정이 어려운 것, 힘든 것, 노력해야 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스마트폰,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친구도 스마트폰.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가 뭘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고 이해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작 7살, 8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와 어울리기를 거부한다면 앞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많은 시간들은 어떨까요? 정말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전자기기, 미디어 노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양육자가 먼저 스마트폰, 전자기기, 미디어 활용법 제대로 인식하기. 우선 이것만큼은 정말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단순히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영상을 노출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전자기기나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림책을 보다가 또는 집에서 토마토 모종을 키우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으로 토마토 모종 키우는 법, 토마토 수확 시기, 이런 정보들을 아이와 함께 찾아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재료를 활용해서 마탕을 만들려고 하는데 책을 찾아봐도 되지만 당장 고구마나 요리와 관련된 책이 집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마탕 레시피를 찾아서 또 나만의 레시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글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쓴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에 참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요즘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없이 어떻게 살아가, 그런 거 잘 활용하려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야지, 이 개념과는 구분이 되시나요?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상 보여주기.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손으로만 까딱까딱,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신체 활동을 함께 하거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어쨌든 일방향적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이와 규칙을 정한 후 조절하기.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 2세까지는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실천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아이들은 양육자와 함께 규칙을 정해서 실천하면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길러주어야 아이가 자기 조절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볼 수 있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중단했을 때 떼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조절하고 실천했을 때는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요. 아이와 함께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재밌는 놀이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상의 의미로 보여주지 않기.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영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뭐뭐 해야 게임하게 해줄 거야, 뭐뭐 하면 게임 시켜줄게, 뭐뭐 잘하면 무슨 영상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보상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미디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이가 잘 조절했을 때 칭찬해주고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반대로 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영상을 보는 것에 양육자가 의미를 부여해주진 않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폰, 전자기기, 미디어 노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보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좀 무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자기기, 이 미디어들을 아이들이 정말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